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 대통령님께서 투자를 잘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제가 이제 대통령 되시고 뭐 정치 당대표 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저분은 이제 정치를 하신 게 본인에게는 이제 가장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최선의 선택이죠. 근데 이제 본인 그냥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저 비상한 머리로 정치를 하지 말고 돈벌이를 했으면은 진짜 재벌급으로 돈을 벌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주식 투자를 해서도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손해를 봤지만은 꽤 수익도 올리셨다고 그러죠. 자산이 꽤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도 29억에 지금 이제 내놨다고 하는데 3억 6천? 물론 이제 거기 거주하신 지가 오래되셨으니까 뭐 20년 이상 된 거죠. 그래서 20년 정도 됐나요? 하여튼 뭐 오래되셨으니까 이제 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그 사이에 많이 상승을 해서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뭐 3억 6천으로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이제 30억 정도 된 거죠. 그러면 뭐 10배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집값이 상승을 했어. 저런 머리를 가지고 그냥 돈을 버셨으면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29년 전 얼추 뭐 30년인 거네요. 그죠? 30년이 됐는데 그럼 또 뭐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건 아니네요. 그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물가가 뭐 10배 이상 뛰었을래나? 10배 가까이 뛰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주 투자에 성공한 건 아니다. 그죠? 그 돈으로 투자를 잘했으면 이제 더 많이 버실 수도 있었던 거지. 근데 아무튼 그 돈을 벌었으면 참 돈도 많이 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참 큰 복인 거죠. 저런 리더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고 저 비상한 머리로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 절묘한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게 어제 강남 3구에서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쐐기를 박겠다. 부동산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 타이밍에 쐐기를 박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길을 꺾어 놓는 이게 이제 대통령도 아파트를 판다. 그것도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한 채 있는 아파트를 판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한 수가 제가 이제 부동산과 증시가 선순환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됐다. 지금이 아주 절묘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아파트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0억, 뭐 29억을 다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넣어놓으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이 30억을 주식에다가 풀 베팅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 믿을 수가 없죠. 대통령이 자기 전 재산을 주식에다가 넣는데 이러면 우리가 뭐 그 뒤통수 맞을 일은 없는 거 아니야? 대통령도 같이 죽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로의 자본 유입을 더욱 가속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뭐 오늘 주가가 약간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뭐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지금 6천선을 넘어서 이제 7천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대통령께서 뭐 30억을 그냥 질러버리면 이거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 대통령이 저렇게 질르는 거 보면 우리도 괜히 아파트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우리도 팔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지금 때려잡고 있었는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주택자들도 좀 생각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님처럼
1주택자들도 그거 수십억씩 깔고 앉아 있어봐야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좀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야 이거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집을 좀 일찍 파셔가지고 그 지금 그 뭐 ETF인가요? 예, 그거 대통령 수익률이 뭐 120%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근데 만약에 30억을 일찍 다 몰빵을 하셨으면은 이게 뭐 60억이 넘어가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총 자산이 한 7, 80억 되겠다. 그죠? 만약에 이제 집을 일찍 파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시긴 한 거예요. 근데 일찍 팔아가지고 ETF 들어가셨으면은 120%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대통령님께서 들어가신 게 지금 30억에 120%면은 거의 뭐 7, 8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씨.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안 늦었어요. 예,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뭐 몇백억 임기 끝났는데 대통령 임기 끝났는데 이걸 뭐 국민들 누가 비난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ETF에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그거 뭐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하신 거니까 뭐 야당에서 이건 비난할 일도 아니고 그럼 5년 동안 그냥 묻어두시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30억 묻어두시면은 퇴임하실 때 한 100억대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아. 지금 추세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님 한 100억대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대통령도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예, 야 나라를 잘 운영해서 본인 재산까지 이제 증식을 시키는. 근데 아무튼 뭐 대통령께서 뭐 100억대 부자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주식에 예? 몰빵을 하면 국민들이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자금이 이제 끌려 들어오는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 대통령님께서 아파트 내놓은 소식 이거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대통령 집 팔았다. 예, 이게 오늘 프라임타임 뉴스 시간에 예, 다 그 땡명 뉴스가 됐어요. 얘들이 뭐 대통령님 소식은 뭐 정상회담을 해도 잘 보도를 안 하더니 대통령 집 팔았다고 하니까 헤드라인으로 바로 대통령 집판 소식 예, 보도를 했습니다. 예, 모든 채널에서 다 대통령께서 집 팔았다. 예, 이거를 첫 번째 뉴스로.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이 또 절묘한 게 뭐냐면요. 어제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강남 상구에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인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에 이 뉴스가 터져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큰 뉴스가 보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 대통령 아파트 이슈가 주말 내내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치적 타이밍도 아주 절묘한 거지. 그래서 대통령님이 진짜 뭐 제가 명갈 공명이다. 예. 아 공명이구나. 그냥 제갈 공명이구나. 예, 제갈 공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진짜 정치를 천재적으로 뭐 천재명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닐 정도로 예, 아주 천재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님 예, 집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놨습니다. 1주택자인 대통령이 직접 현재 시세는 물론 취임 직후의 실거래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스스로 보여주려는 걸로 해석되는데요. 뉴스 후반부엔 이에 대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집을 내놨다며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와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1주택자인 본인이 비거주 주택 매각에 나서면서 투기용 주택의 매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규모로 이 대통령은 29억 원의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물이 지금 올라왔나요? 네, 매물 올라왔어요? 네이버에 네. 따로 매물이 없던데요? 광고는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10월 입주면 그때 세입자가 그때 나가시는 거죠.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현재 29억 5천만 원에서 32억 원까지 매도 호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앞서 이 대통령부터 집을 팔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발언은 팔게요. 이 대통령이 실제로 집을 팔겠다고 내놓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차례라며 비거주 주택들을 즉각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아파트를 내놓으셨다라는. 이게 이제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예, 좀 시기를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내년, 이제 올해 10월에, 예, 그 임대차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지켜보다가 어제 아마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독설 라이트를 보고 내가 이제, 청와대 영구 거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건 아니고, 예, 그건 뭐 제가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이 지금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예, 그걸 보시고, 지금이 타이밍이다. 예,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아파트 이걸 오늘 완전히 뭐 뉴스가 저녁 뉴스는 대통령 아파트 파신 소식으로, 예, 완전히 뭐 도배가 될 정도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부동산 하락세에 이제 세기를 박는 거죠. 예, 완전히 죽어라 이 투기꾼들, 죽어라 이놈들아. 예? 근데 부동산 공화국의 관뚜껑에 대못질을 하는 신의 한 수다. 예, 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뭐 대통령께서 아파트를 뭐 파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장동혁이는 참 저는 모자라고. 우리 장동혁이는 블랙 요원이 맞아요. 예, 블랙 친명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그냥 거의 뭐 자멸 수준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안 팔면은 본인 사는 집까지 지금 팔아야 될 형국이야. 예, 그래서 8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팔면 팔겠다. 예, 그 입이 방정입니다. 예? 장실금. 요즘 요실금이 거의 전염병 수준이에요. 주둥이 요실금이 전염병 수준이다. 정치인들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저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께서 퇴임을 하시고 어차피 분당 아파트로 못 돌아가세요. 응?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뻔히 예상되는 수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아파트를 파시는 수는 오늘 발표가 나긴 났지만은 그건 예상되는 수순이다. 왜 그런 거 하니? 대통령께서 퇴임을 하시면은 그 경호가 붙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로 돌아가시면은 그 생활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뭐 본인이야 생활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경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근무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예, 이길동 나라님, 까방 도사님도 오늘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절을 다시 물색을 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그 분당 아파트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아 대통령이 언젠간 저 아파트를 가지고 뭔가 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예측을 했어야지. 응?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뭐 대통령이 그걸 뭐 투기 목적으로 분당으로 이사 간 것도 아니고. 예? 결국은 대통령 퇴임할 때 팔아야 될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적인 수준에 이런 문제를 모르고 그걸 아파트를 뭐 팔면 자기도 팔겠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언젠간 팔게 돼 있는 거지. 지금 뭐 주둥이 요실금으로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유시민 씨 그냥 막 질질 흘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냥 완전히 관뚜껑에 스스로 대못질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장동혁이도 이거 뭐 뻔히 예상되는 일을 대통령이 아파트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건데 언젠가 팔아야 될 문제인 건데 그거를 왜 이빨을 털어가지고 왜 질질 흘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집을 팔아야죠 이거. 불효자는
웁니다.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어머니 집에 보일러 놔드릴 게 아니라 어머니 집 팔아야 돼요. 90세 노모죠. 예, 이거 90세 노모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 아닙니까? 어? 이 주둥이를 가볍게 놀려가지고 그 불효자는 진짜 울게 생겼네 이제. 어머니 집까지 팔아야 돼. 아이고 생쇼를 하다가 본인이 완전히 이제 자멸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무주택 대통령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30억을 뭐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ETF가 됐건 어쨌건 주식에 이제 풀베팅을 하실 거예요. 네, 뭐 대통령께서 뭐 그 돈이 꼭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뭐 이재명 대통령님 보시서 다 아시겠지만 아까 뉴스 영상에서도 과거 그 뭡니까 저기 그 동상이몽? 예, 동상이몽의 한 장면을 그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는데 그 뭐 집이야 뭐 몇십억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집 안에 보면은 뭐 예전에 저도 동상이몽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뭐 에어컨도 고장 났는데 안 고치고 TV도 고장 났는데 안 고치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데 재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가정 요즘 남자들이 웬만한 건 다 해야 되는데 그 뭐 에어컨 고치는 것도 그렇고 TV 고치는 것도 그렇고 가정 생활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젬병이야. 예. 그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정치를 하려다 보면은 뭐 가정에 사실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대단히 힘들어하는 뭐 이런 장면을 동상이몽에서 보셨는데 그 어쨌건 가전제품을 보면은 저기가 무슨 고물상인지 골동품 전시장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의 가전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뭐 무력이 있으신 뭐 그런 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30억이 뭐 있으면야 좋겠지만은 그거 뭐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본인이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저는 주식에 풀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증시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또 뭐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다음 뉴스가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통령님 아파트 팔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대통령이 들어가는 쪽으로 국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ETF로 들어가실지 어디로 들어가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30억을 어쨌건 주식에 몰빵을 한다. 예? 그러면은 이거 완전 탄력 받는 거지. 그래서 아마 뭐 며칠 정도 고민을 하셨다가 이제 저기 돈 들어오면 그 10월 달이니까 아마 자금이 당장 들어오진 않겠네요. 그죠? 예, 계약금 정도 좀 들어오고 그럼 계약금 일단 한번 질르시고 또 중도금 들어올 때 또 한번 질르시고 마지막 이제 잔금 받을 때 내년 10월이죠. 그때 이제 딱 지르고 해가지고 이제 세 방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다 투자를 하는가 이게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또 자금이 쫙 몰려들겠지. 그래서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또 이런 견인차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의 30억이 이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한국 증시를 한 주가를 1000포인트 정도는 올려주실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께서 그 단독 드리블로 대통령께서 30억 배팅하면서 그게 주가 지수를 한 1000 정도는 끌어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6300이니까 7300까지는 올 10월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까지 저 믿고 따라오셔가지고 손해본 분 있습니까? 10월까지 대통령 잔금 받는 그날까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단독 드리블로 주가를 1000포인트 정도는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7300까지는 지금 확실하다. 7300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7300을 하한선으로 봐야 돼요. 하한선으로. 예. 지금 제가 웬만한 그 애널리스트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증권회사들 다 틀려가지고 이번 달에 다 그 상향 조정했잖아요. 복만삼님 공무원은 ETF밖에 못 산대요. 아마도 코스닥 150 ETF 들어갈 듯. 그럴 가능성 높겠다, 그죠? 복만삼님. 만약에 ETF밖에 못 사는 거면은 코스닥 쪽으로 이제 화력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으시네, 그지? 코스피는 지금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대통령께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야, 우리 복만삼님 10년 개미를 하더니 야 이제는 그 워렌 버핏이 된 것 같아. 예?
머렌 만삼, 예? 버핏이 더 좋죠, 그러면은. 만삼 버핏. 와, 만삼 버핏이에요. 저거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분석이에요. 예, 지금 복만삼님 그 분석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만삼 버핏이다, 저거. 예? 코스닥 150 ETF. 요쪽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 미리 들어가야 돼. 대통령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가면 재미를 못 봅니다, 여러분. 복만삼님 믿고 시원하게 배팅해 주세요. 예. 어차피 안 망해. 예. 대통령님 ETF, 코스닥 ETF에 투자를 안 하신다고 그래도 예. 어차피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 그냥 다. 자, 그리고 예,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무주택자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를 이제 영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 그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냐. 그래도 이 세계 6위권에 5위권에 이 강대국이 이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선진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노숙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를 영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지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무주택자가 되셨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 무주택자입니다. 예. 김민석 총리 무주택자예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가시고, 뭐 요즘 그런 썰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송영길 당원이 오늘 복당됐는데, 송영길 당원이 총리로 가면, 이게 무주택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예? 무주택자 트리플 크라운이 완성이 돼요. 요 그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빅3 무주택. 예? 이거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송영길을 총리를 만들고, 김민석을 당대표를 만들면은 당정청 빅3 무주택. 예?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집 없는 서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주택 3인방 당정청 무주택. 예, 이미 뭐 송영길 대표는 이제 전세 살고 있는 거 다 아시고, 예, 김민석 총리도 18년 동안 백수를 했기 때문에 집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일 잘 살던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좀 잘 살아야지.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집을 파셨기 때문에 지금 트리플 크라운, 무주택 트리플 크라운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꽂아놓고 이제 대통령님이 송영길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면 무주택 트리플 크라운이 완성이 됐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대통령, 총리,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모두 집이 없는, 우리 드디어 무주택자들도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주택 트리플 크라운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것도 타이밍이 절묘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일을 진짜 꼼꼼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너무나 일을 잘한다. 대통령께서 집을 판다라는 공식 발표를 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MBC에 인터뷰를 했어요. 완전히 이제 총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공화국을 그야말로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하고 진짜 각본을 잘 짜놓고 좀 그 잘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잘된 정치 드라마를 본 듯하다. 대통령께서 아파트 판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비서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복만삼님, 잼통님이 특별히 전북 무주를 좋아하는데 무주택으로 대신하는군요. 트리플 크라운도 완성. 예, 무주. 오랜만에 좀 칭찬을 해주니까 또 거기다 자폭을 해요. 우리 복만삼님은. 이게 진짜 무주, 이거 무주택. 진짜 이거 거의 슬플 정도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렵게, 그러니까 지금 복만삼님이 지금 저기 문조털레랑 지금 비슷한 행동이야, 이게. 제가 어렵게 코다리들을 이렇게
낚아오면은 복만삼님이 그 그물에다가 지금 구멍을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문바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 대통령께서 그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이렇게 코다리들을 싹 잡아오면은 거기 조국하고 누굽니까 김어준하고 지금 유시민이 거기다 막 구멍 내가지고 코다리들 다 도망가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반야성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을 안 자면서 매일 그 덕후 가가지고 MG 개그를 제가 막 수련을 하면서 어렵게 코다리들을 이렇게 막 몰고 오면은 여기다가 복만삼님이 그냥 아재 폭탄을 하나 빵 터뜨려가지고 코다리들이 혼비백산해서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노인정이야 그러고 다 도망가. 코다리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코다리 쫓아내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진짜. 너무하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분위기 좋은데 지금 오늘도 코다리들 기분 좋아가지고 막 크크크크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가 무주택자 이건 진짜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런 성의가 없는 개그 아니야 이건 진짜. 예, 이거 어떤 분이죠? 내가 최고님, 문조털레 유봉. 거기 들어가면 거의 뭐 사형 선고죠. 예, 문조털레 유봉 거기 들어가면 진짜 사형 선고입니다.